20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기체 A와 B의 부피를 다르게 하여 한쪽 기체를 모두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기체 C의 부피와 남은 기체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먼저 실험 1을 보게 되면 반응물의 부피 A가 15, B가 10일 때 남은 기체의 종류는 B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험 1번에서 15와 10이 있을 때 그러면 A가 모두 반응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A가 15만큼 반응을 하고 B는 얼마만큼 반응하는지 아직 모르고 생성물은 C가 10만큼 생성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 2를 보겠습니다. 실험 2는 35, 10만큼 존재할 때 생성물의 부피 C가 20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실험 1에서 A와 B가 15 대 10으로 반응하고 생성되는 것을 보고 이 비율을 그대로 따라가면 실험 2에서 A는 30만큼 반응할 것입니다. 그럼 결국 모두 반응한 것은 B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3대 1대 2의 비율로 A, B, C가 반응하고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써보게 되면 A의 개수는 3, 그리고 B의 개수는 1, 그리고 C의 개수는 2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험 1에서 그러면 B는 5만큼 반응을 하겠죠? 마지막으로 실험 3을 보겠습니다. 실험 3은 A가 60만큼 있고 B가 25만큼 있을 때 3대 1대 2의 비율을 만족시키려면 A가 모두 반응을 해야 되고 B는 20만큼, C는 40만큼 생성될 것입니다. 결국 B가 5리터만큼 남고 C는 40리터만큼 생깁니다.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가와 나의 기체의 종류는 같다. 가는 A, 나는 B이므로 기체의 종류는 다릅니다. 니은,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구한 화학 반응식과 일치하죠. 디귿, 실험 2와 실험 3에서 남은 기체의 부피는 같다. 실험 2에서는 A가 5리터만큼 남았고 실험 3에서는 B가 5리터만큼 남았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어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다음과 같은 분자 모형으로 존재를 하는데 먼저 반응 전에는 A가 3개, B가 3개 있고 반응 후에는 A가 2개, C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지금 하나를 감소를 했기 때문에 A의 개수는 1이 될 거고 B는 3개가 모두 반응했으므로 B의 개수는 3, C는 2개가 생겼으므로 2C만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화학 반응식은 B의 개수가 3이 돼야겠죠. 니은, 실린더 속 기체의 밀도비는 반응 전과 후가 2대 3이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지금 질량이 같기 때문에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나와 있을 때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 전 부피의 역수, 반응 후 부피의 역수만 보면 되는데 먼저 반응 전에는 지금 반응 전후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분자수가 부피 비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반응 전에는 분자수가 6개이기 때문에 6분의 1, 그리고 반응 후는 분자가 4개이기 때문에 4분의 1. 이 값을 계산해주게 되면 2대 3이 나와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디귿, 반응 후 실린더에 A를 더 넣어주면 생성물의 양이 증가한다. 지금 반응 후에 보면은 A가 2개 존재하고 C가 2개 존재하고 B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린더에 A를 더 넣어주게 되더라도 반응할 수 있는 B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반응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생성물의 양 또한 증가가 아니라 일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A, B와 B2가 반응하여 A, B2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나와 있고 이 식의 개수를 먼저 맞춰주게 되면 먼저 Z를 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성물에 존재하는 A는 2개이겠죠. 그럼 반응물에 존재하는 A도 2개로 맞춰주기 위해
x의 값은 2가 돼야 되고 b의 개수가 생성물의 4개, 반응물에도 4개가 돼야 되므로 y의 값은 1이 돼야 됩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2 더하기 1 더하기 2이므로 5가 맞습니다. 니은 반응 질량비는 AB 대 B2가 7대 4이다. 지금 AB의 원자량이 12 대 16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AB의 분자량은 28일 거고 B2의 분자량은 32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자량의 반응 질량비를 구해주기 위해선 AB 대 B2가 분자량에 반응하는 몰수비, 즉 AB는 2, B2는 1을 각각 곱해주게 되면 56대 32가 나와 결국 7대 4라는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디귿 AB 1몰과 B2 1몰을 넣어 완전히 반응시키면 반응 후 B2 0.5몰이 남는다. 반응식에서 AB가 1몰, B2가 1몰이 있을 때 개수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모두 반응한 것은 AB일 것이고 B2는 그의 2분의 1만큼, 즉 0.5만큼이 반응할 것입니다. 이때 AB2는 1만큼 생성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 후에는 B2가 0.5몰 남고 AB2가 1몰 생성되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그럼 23번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 산소기체를 발생시키고 이를 수상치환으로 포집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반응 전과 후에 분자수가 변하지 않는 화학 반응이다. 이 분자수 B는 개수비이기 때문에 반응 전과 후에 개수를 비교하면 됩니다. 반응 전은 개수가 2고 반응 후에는 2와 1을 더한 3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수는 증가하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리고 니은 산소기체 0.1몰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과산화수소의 질량은 3.4몰이다. 산소기체 0.1몰을 얻기 위해서는 과산화수소가 0.2몰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수비가 1대 2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산화수소 0.2몰의 질량을 구하면 되는데 과산화수소의 이제 분자량은 34이므로 이를 곱해주게 되면 6.8g이 과산화수소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1몰의 과산화수소가 완전히 분해되었을 때 발생하는 산소기체의 부피는 0도 1기압에서 11.2L이다. 과산화수소가 1몰이 반응하게 되면 생성되는 산소기체는 개수비 2대 1에 의해 2분의 1몰이 생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0도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를 22.4L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몰은 11.2L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여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AB2와 B2가 반응하면 AB3가 생성된다. 먼저 이 화학 반응식을 써야겠죠. AB2와 B2가 반응할 때 AB3가 생성되려면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생성물의 개수를 2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생성물에 있는 A의 개수가 2개이므로 AB2의 개수도 2가 돼야 되고 B의 개수를 맞춰주게 되면 B2의 개수는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이 콕을 열어 어느 한 물질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시켰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용기 안에는 같은 온도와 압력의 두 기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피 B, 즉 1대 2가 분자수 B, 몰B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B2는 1만큼, B2는 2만큼 존재할 때 화학 반응식을 이제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개수비에 의해 모두 반응하는 것은 AB2일 것이고 B2는 2분의 1만큼 반응하고 AB3는 1만큼 생성됩니다. 결국 남는 B2의 양은 2분의 3, AB3는 1만큼 남게 됩니다.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총 분자수는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작다. 반응 전에는 1과 2를 더한 3이죠. 반응 후에는 2분의 3과 1을 더한 2분의 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 후는 2분의 5고 반응 전은 3이므로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니은
원자량의 B는 A 대 B가 2 대 5이다. A, B2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온도와 압력이 같기 때문에 밀도 B가 분자량 B가 되겠죠. 그리고 A, B2의 밀도는 1분의 3, 즉 3이라고 할 수 있고 B2의 밀도는 2분의 5가 됩니다. 결국 분자량 B는 3대 2분의 5는 6대 5가 되겠습니다. 그럼 A, B2의 분자량을 저희가 5라고 가정을 하고 B2의 분자량을 A, B2의 분자량을 6이라고 가정하고 B2의 분자량을 5라고 가정할 때 나오게 되는 원자량은 A는 1, B는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원자량의 B는 1대 2분의 5, 즉 2대 5가 되어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기체의 질량은 2.5g이다. 지금 남아있는 기체는 B2가 2분의 3만큼 남아있죠. 근데 아까 B2는 2리터에 5g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비례식을 써주게 되면 2리터 대 5g은 2분의 3리터 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2분의 3리터에 해당하는 질량은 4분의 15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g이 아니라 3.75g이 돼서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피가 같은 A 수용액과 B 수용액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분자량은 B가 A의 3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 수용액에는 1리터 X 몰농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A의 몰수는 X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몰수는 몰농도의 부피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B 수용액은 마찬가지로 몰수가 3분의 2X만큼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용질의 몰수비는 A 수용액 대 B 수용액은 3대 2이다. X 대 3분의 2X이므로 3대 2는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니은 용질의 질량비는 X 수용액, A 수용액과 B 수용액이 3대 2이다. 질량비는 이제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분자량이 B가 A의 3배이므로 B를 3, A를 1이라고 했을 때 A는 1 곱하기 X, B는 3 곱하기 3분의 2X가 되어 결국 3대 2가 아니라 1대 2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디귿. 두 수용액을 만드는 데 사용된 용매의 부피는 각각 1리터이다. 지금 수용액의 부피가 1리터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수용액은 용질을 녹인 용액이므로 용질과 용매의 부피를 각각 더해야 1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매의 부피는 1리터가 아니라 1리터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프로파놀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고 개수를 맞춰줘라. 이거는 먼저 일단 반응물에 C가 3개 있고 생성물에 C가 CO2로 존재하기 때문에 A를 1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C는 3이 돼야 되겠죠. 이때 이제 산소의 몰수를 맞춰주기 위해 수소의 몰수를 먼저 맞춰주기 위해 반응물에는 이 프로파놀에 수소가 8개 존재하므로 H2O의 개수는 4가 돼야 됩니다. 이때 생성물에 존재하는 O의 개수는 여기에 6개, CO2의 6개, 그리고 H2O의 4개이므로 총 10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프로파놀에 이미 1개가 존재하므로 BO2에는 9개가 존재하므로 B는 개수가 2분의 9가 됩니다. 화학 반응식은 개수를 정수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각각 A, B, C, D에 2를 곱해주게 되면 2, 9, 6, 8이 돼요. 모두 더해주게 되면 2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농도가 다른 가와 나 수용액을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직류수를 가했더니 다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가와 나에 존재하는 NaOH의 양을 더하면 그게 다에 존재하는 NaOH의 양이 되겠죠. 왜냐하면 직류수만을 첨가했기 때문에. 그럼 먼저 가에 존재하는 NaOH의 양을 보게 되면 몰수록 지금 몰농도와 부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몰수가 나오겠죠. 그다음 나에 존재하는 NaOH의 양은 0.4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NaOH의 화학식량이 40이기 때문에 0.01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0.02몰과 0.01몰을 각각 더해주게 되면 0.03몰의 NaOH가 다에 존재하고 부피는 1리터이므로 몰농도는 0.03몰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산화나트륨 표준 용액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내 있고 먼저 NaOH 4g을 비커에 넣고 직류수로 녹인다. NaOH는 화학식량이 40이므로 4g은 0.1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의 용액을 500ml A에 넣는다. 표준 용액을 만들 때는 항상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한다고 위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A는 부피 플라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기 기억도 맞는 보기입니다. 500ml 부피 플라스크의 표시선까지 직류수를 채운다. 그리고 라는 이를 섞는 과정입니다. 이제 보기 니은을 보게 되면 표준 용액의 농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용액의 부피를 저희가 500ml, 즉 0.5리터로 맞춰주었고 몰수는 0.1몰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몰농도는 0.2몰 농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 나와 다의 순서를 바꾸면 수용액의 몰농도는 작아진다. 그러면 이거는 먼저 500ml의 부피 플라스크에 직류수를 500ml만큼 채운 다음에 그 후에 가의 용액을 넣은 것입니다. 이때 몰농도를 구해주게 되면 먼저 용질의 양은 0.1몰로 변하지 않겠죠. 하지만 용액의 부피는 500ml의 직류수와 용액의 부피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0.5보다 큰 값이 용액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는 0.2몰 농도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수용액의 몰 농도는 작아진다는 맞는 표현이 되어 정답은 5번입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자이드화 나트륨, 즉 NaN3는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라고 화학식이 나와 있고 75리터의 기체를 얻기 위해 질소기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아자이드화 나트륨의 질량을 구하시오. 먼저 질소기체가 75리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부피비가 몰수비가 되고 그게 또 개수비가 됩니다. 그러면 N2 즉 개수가 3인 게 75리터가 만들어지려면 아자이드화 나트륨 즉 개수가 2인 것은 75의 3분의 1을 곱해서 50리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조건에서 1몰 기체의 부피는 25리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NaN3 2몰만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질량을 구하기 위해선 분자량만 구해서 2몰을 곱해주면 되겠죠. NaN3의 분자량은 23에 14 곱하기 3을 더한 65가 되고 이 두 값을 곱해주게 되면 130g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황산의 합성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25리터의 S2와 4g의 O2를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반응시키면 황산 몇 g이 생성되겠는가? 먼저 지금 리터와 그람 둘이 서로 다른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은 단위, 즉 몰수로 바꿔줘야겠죠. 기체 1몰의 부피가 25리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S2는 1몰만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2의 분자량은 32이므로 4g의 O2는 8분의 1몰이겠죠. 그리고 물의 양은 충분함으로 세지 않아도 되고 이 두 개를 반응시키게 되면 개수비에 의해 모두 반응하는 것은 O2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S2는 여기 2를 곱한 4분의 1만큼 반응하고 결국 생성된 황산의 양은 또 개수가 2이기 때문에 4분의 1만큼 몰만큼 생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황산은 4분의 1몰만큼 생기고 여기에 분자량을 곱해주면 황산의 질량을 구할 수 있겠죠. 황산의 분자량은 H2개 2에다가 S 32 그리고 16에 4를 곱한 값을 더해주게 되면 9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에다가 98을 곱해주게 되면 값이 24.5가 나오게 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 실험. 이 다음과 같은 화학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줘야겠죠. 먼저 칼슘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 A와 C를 비교하게 되면 A와 C는 같은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A와 C를 우리가 1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응물에 존재하는 탄소의 개수가 하나이므로 E의 값도 1이 되고, 그 다음 생성물에 존재하는 염소의 개수가 2개이므로 B의 값은 2가 돼야 됩니다. 이제 수소의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게 되면 이쪽에 2개 존재하므로 D의 값은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반응식이 완성됐고요. 이제 실험 과정과 결과를 보겠습니다. 묽은 염산이 든 삼각 플라스크에 탄산칼슘을 넣고 반응시켰다. 그리고 탄산칼슘의 질량은 W1g,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은 W2g, 반응 후 삼각 플라스크의 전체 질량은 W3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반응 전의 질량을 구해주게 되면 W1 더하기 W2겠죠? 그리고 반응 후의 질량은 W3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반응 생성물 중에 CO2가 그램, 즉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 전의 질량에 반응 후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뺀 값이 CO2의 질량이 되겠죠.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D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즉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2분의 4이므로 2이므로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D은 염산에 비해 탄산칼슘을 과량으로 넣어주어야 한다. 이거는 반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탄산칼슘의 질량이 우리가 나와 있고, 그리고 묽은 염산은 삼각 플라스크와 합쳐진 질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몰수는 탄산칼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산칼슘이 모두 반응을 하려면 염산이 과량이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디귿, CO2의 분자량은 100W1분의 W1 더하기 W2 마이너스 W3이다. 먼저 우리가 구한 것은 CO2의 질량을 구했죠. 그리고 분자량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생성된 CO2의 몰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탄산칼슘의 분자량은 CaCO3, 즉 100이기 때문에 탄산칼슘의 질량 W1g은 100분의 W1 몰이겠죠. 그리고 개수비에 의해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는 1대1의 개수비이므로 CO2도 그대로 100분의 W1 몰이 있게 됩니다. 이만큼에 해당하는 질량이 W1 플러스 W2 마이너스 W3이기 때문에 이 값을 100분의 W1으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W1분의 100, 그리고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이 CO2의 분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보기이고요. 100이 위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포도당 36g이 들어있는 0.4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의 부피를 구하면, 일단 포도당은 분자량이 180이기 때문에 36g이면 0.2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용액의 부피 X리터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0.4몰 농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X는 0.5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A, B와 B2가 반응하여 A, B2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이 개수를 먼저 맞춰주게 되면 저희가 Z를 2라고 먼저 가정을 하게 되면 생성물에 존재하는 A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X도 2가 되고, B의 개수를 맞춰주게 되면 Y는 1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2 더하기 1 더하기 2, 즉 5가 되겠죠. 니은, 반응 질량비는 AB 대 B2가 2대 1이다. 반응 질량비는 아까 말한 대로 몰수 B에 분자량 B를 곱해주면 나오게 됩니다. 즉 AB는 일단 몰수 B가 2, 그리고 B2는 1이고,
여기에 분자량 AB의 원자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AB의 분자량은 28이 될 것이고 B2의 분자량은 32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6대 32이므로 이것은 7대 4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리고 디귿, 강철 용기에 AB 1몰과 B2 64g을 넣어 완전히 반응시키면 다음과 같이 된다. 먼저 AB가 1몰 존재한다고 하고 B2가 64g 인데 B2의 분자량이 32였으므로 2몰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계수비에 의해 모두 반응하는 것은 A가 될 것이고 B2는 2분의 1만큼 반응하고 생성되는 AB2는 1몰이 되겠죠. 그래서 반응 후에 몰수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체의 양은 2분의 5몰이 될 것이고 AB2의 양은 1몰이므로 계산해주게 되면 5분의 2가 나와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농도가 서로 다른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가와 나를 혼합한 후 증류를 넣어 새로운 농도의 수용액 다를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원자량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합한 후 증류수만 가있기 때문에 가에 존재하는 용질의 양과 나에 존재하는 용질의 양을 더하면 다에 존재하는 용질의 양이 나오겠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수용액 다의 몰농도이기 때문에 부피는 1리터로 나와 있고 위에 몰수만 구해주게 되면 몰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먼저 가에 존재하는 용질의 양을 구해주게 되면 용액 100g에 10%만큼의 퍼센트 정도를 가지게 되면 용질은 10g이 나오겠죠. 이때 수산화나트륨의 분자량은 40이기 때문에 10g은 4분의 1몰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나에서는 500ml 0.3몰 농도라고 나와 있을 때 몰수는 2를 곱해준 값 0.3에 0.5를 곱해주면 0.1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게 되면 몰수는 0.4몰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몰농도는 0.4몰 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포도당 수용액 0.5몰 농도 500ml와 0.25몰 농도 400ml를 혼합했을 때 혼합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시오. 몰 농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는 500과 400을 더해주게 된 0.9가 부피가 될 것이고 또 이제 용질의 양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각각 용질의 양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0.5몰 농도 500ml에는 0.5 곱하기 0.5 즉 0.25몰이 존재하고 0.25몰 농도 400ml에는 0.25에 0.4를 곱한 것 즉 0.1몰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 두 값을 더해주게 되면 용질의 양은 0.35몰이 되고 0.9분의 0.35를 계산해줘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게 되면 0.3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